강민호 씨가 오지은 씨를 처음 본 건 군 제대 후 막 사회에 나와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한 여자분이 어린아이 손을 꼭 잡고 편의점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늘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아이 앞에서만큼은 어떻게든 웃으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지은 씨였습니다. 서아야, 오늘은 주스 말고 우유 마시자, 알았지? 아이는 말없이 엄마 얼굴만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우 3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였는데 또래 아이들처럼 칭얼대거나 떼를 쓰지 않고 눈치부터 살피는 모습이 민호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카드가 긁히지 않았고 지은 씨가 지갑을 뒤적이며 난처해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오늘 아르바이트비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날짜를 착각했나 봐요. 이거 하나만 취소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 씨는 순간적으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아서요. 지은 씨는 한참 민호 씨 얼굴을 보다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히 먹을게요. 다음에 꼭 갚을게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마주치는 단골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에서 날씨 이야기를 건네고 아이 얘기를 나누는 사이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 씨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번 결혼했다가 깨지고 그 과정에서 서아를 혼자 키우게 되었다는 것. 전 남편과는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양육비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 낮에는 어린이집 보조 교사로 일하고 저녁에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겨우 밥을 먹이고 재우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서아가 있어서요. 힘들어도 이 아이 보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호 씨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저릿해졌습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님의 심한 다툼과 이혼을 겪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서 집은 늘 시끄럽고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세게 닫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늘 나중에 내가 가정을 가지게 되면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소박해도 좋으니 서로 의지하고 웃을 수 있는 집, 싸움 대신 웃음이 먼저 나오는 집. 지은 씨와 서아를 보면서 민호 씨는 처음으로 그런 집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편의점 앞 비가 유난히 세차게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손님도 거의 없고 밖은 조용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지은 씨가 우산을 하나 들고 서아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 양말은 비에 조금 젖어 있었고 서아는 졸린 눈으로 엄마 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아, 어린이집에서 회의가 좀 길어졌어요. 애 데리고 퇴근하려니 정신이 없네요. 민호 씨가 아이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서아는 안 졸려요? 서아는 민호 씨를 쳐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 씨 입에서 계획에도 없던 말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실례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혼자 너무 버거우시면 주변에 도와주는 가족은 없으세요? 지은 씨는 잠시 멍하니 민호 씨를 보다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요. 그냥 각자 사느라 바빠요. 저도 제 삶 살다가 이렇게 된 거고요. 제 선택이니까 책임져야죠, 뭐. 그 말이 민호 씨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는 기대고 싶어도 기댈 곳이 없다는 체념도 섞여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민호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저 아이에게 아빠가 되어줄 수도 있을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민호 씨는 결국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은 씨를 편의점 근처 작은 분식집으로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제가 두 분 인생에 좀 더 끼어들어도 될까요? 지은 씨는 무슨 말인지 몰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호 씨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저 지은 씨랑 서아 두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서아, 제 성으로 입양해서 제가 진짜 아빠처럼 책임지고 싶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제 인생인데 두 사람한테 쓰고 싶어요. 지은 씨는 한동안 말을 잃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이 조금씩 구겨졌습니다. 민호 씨, 나 이혼한 여자예요. 짐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저도 짐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상처도 많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거 이제는 제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은 씨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싸우고 울고 해결하면 되죠. 적어도 지은 씨랑 서아를 모른 척하고 사는 것보단 덜 후회할 것 같아요. 그날 분식집 창가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은 그 작은 테이블 위에서 서로의 인생을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 씨와 지은 씨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민호 씨는 서아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아이는 어색한 듯 민호 씨를 아저씨라고 부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조심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호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돌아서서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나도 이제 아빠구나. 어릴 적 자신이 꿈꾸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 셋째, 막내까지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늘 장난감과 아이들 목소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열면 누군가는 아빠 왔다 하며 뛰어나왔고 식탁 위에는 지은 씨가 급하게 차려놓은 찌개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아이 넷을 돌보느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와도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밥 먹으니까 좋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집이다. 힘들어도 나는 이 집을 끝까지 지키면 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넷이 모두 걸어 다니고 말이 많아질 무렵 지은 씨의 표정에는 자주 피로와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애들하고만 있으니까 내가 사람인지 육아 로봇인지 모르겠다. 지은 씨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그냥 동네 엄마들하고 수다라도 좀 떨고 오면 안 될까? 맘카페에 모임이 있대. 민호 씨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다녀와. 나도 미안해. 당신 혼자 애들 4명 다 보고 집안일까지 하려면 답답하지? 처음에는 화요일 오전, 금요일 점심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간 사이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에는 지은 씨가 활짝 웃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 오늘 맘카페 언니들이랑 사진도 찍었어. 오랜만에 사람 구경했네. 민호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웃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 그러나 그 웃음이 훗날 민호 씨에게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나자 지은 씨의 외출은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북스터디 모임이야. 아이들 잘 부탁해. 사진 동호회 번개가 생겼는데 잠깐만 갔다 올게. 처음에는 난 모임이었는데 점점 저녁 모임이 늘어나고 어느 날부터인가 오늘은 언니네 집에서 자고 올게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약속 시간은 지키고 들어오잖아. 아이들 등교랑 하원은 대체로 잘 챙기고 있고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불안을 눌러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호 씨는 우연히 지은 씨 휴대전화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잠깐도 손에서 놓지 않고 다니던 폰이 거실 탁자 위에 뒤집어진 채 놓여 있었고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화면이 켜졌고 잠금 화면 위로 알림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 민호 씨는 그 문장을 보고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아직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앞으로 자신이 마주하게 될 현실의 전조라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지은 씨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초기에는 엄마들끼리 잠깐 커피 한 잔 정도였던 모임이 어느 순간부터는 정기 스터디, 사진 동호회 번개, 언니네 집에서 1박 같은 형태로 변했고 그 횟수도 자연스럽게 늘어갔습니다. 민호 씨는 일 때문에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2번 아이들 얼굴을 못 보고 넘어가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은 씨가 편히 쉴 시간을 가지는 걸 오히려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나라도 아내에게 숨 쉴 틈을 만들어줘야지. 애 넷을 혼자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은 모두 방 안에 있었고 집은 놀랍게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애들 어디 갔어? 오늘은 언니네 모임 있어. 나 좀 나갔다 올게. 지은 씨는 화장대 앞에서 서둘러 머리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훨씬 진했고 옷차림도 평소 동네 카페 갈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새 티셔츠, 향수, 그리고 새로 산 듯한 귀걸이까지. 민호 씨가 묻기도 전에 지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 그냥 모임 분위기가 좀 그럴 뿐이야. 민호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 씨는 약속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안. 언니가 갑자기 고민 상담한다고 붙잡아서.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믿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호 씨가 출근한 사이 막내가 아파트 단지에서 경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비실에서 민호 씨에게 연락이 와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사고 자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민호 씨는 지은 씨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애가 다쳐서 응급실에. 아, 그래? 당신이 잘 처리했으면 된 거잖아. 나 지금 언니들이랑 있어서 좀 이따 갈게. 아이가 다쳤다는데도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놀람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말투는 민호 씨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 이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며칠 후 또 한 건이 터졌습니다. 지은 씨는 언니네 집 간다고 말하며 외출했고 민호 씨는 익숙하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습니다. 늦은 오후 지은 씨를 데리러 가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지은 씨는 가볍게 웃으며 차에 타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 그런데 집에 돌아와 잠든 사이 민호 씨는 평소 하지 않던 일을 했습니다. 지은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땡땡 언니라고 저장되어 있었지만 문자 내용은 보고 싶다. 사랑한다. 연인들이 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처음으로 부엌 식탁 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 집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했던 걸까? 지은 씨는 여전히 아이들이 잘 자는지, 숙제는 했는지, 다음날 준비물은 챙겼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민호 씨는 점점 무너져가는 집을 홀로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언니네 외박, 늘어나는 외출, 그리고 서아의 불안한 표정. 이 모든 것이 민호 씨에게는 경고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건 가장 지켜주고 싶던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의 증인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민호 씨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균열을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 혹시나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아내를 기다려야 하는지. 민호 씨가 문자를 본 날 그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게 정말 사실일까? 혹시 오해일까? 아니면 정말 이 모든 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나? 하지만 아무리 머릿속에서 합리화를 해보아도 문자 내용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다른 남자와 만났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민호 씨는 더는 현실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으로 모두 나간 후 거실 한가운데에서 민호 씨는 지은 씨에게 땡땡 언니가 누구냐며 물었습니다. 그건 정말 오해야. 지은 씨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변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이야. 오해할까봐. 민호 씨는 그제야 힘없이 웃었습니다. 오해? 지은아, 이걸 보고도 내가 오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지은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한숨을 서늘하게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그냥 나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민호 씨는 더 이상 그 상황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여기서 더는 버티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에 지은 씨도 더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별거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별거가 시작되자 모든 실질적인 육아와 집안일은 민호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아침엔 아이들 4명의 밥을 챙기고 막내는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퇴근 후 돌아와 큰아이의 숙제를 확인하고 저녁에는 온갖 형제들의 싸움을 말리고 밤에는 빨래와 청소를 마친 뒤
잠든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친 몸으로 소파에 앉는 순간 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라도 더는 상처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첫째 서아는 계속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은 씨는 간혹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책임을 회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도 힘들어. 아이들이랑 떨어지니까 더 혼란스러워.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가정을 지킬 마음이 있어. 당신이 이혼 얘기만 안 꺼냈어도. 민호 씨는 그 말을 들을수록 씁쓸했습니다. 끝까지 사과 대신 변명과 책임 전가. 그녀와의 대화는 돌고 돌아 어느 지점에서 항상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별거가 한 달쯤 지나자 민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억지로 이어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고. 오히려 혼란과 상처만 깊어질 뿐이라고. 그는 주변 상담 센터를 찾아가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결국 민호 씨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준비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상처를 남길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 판단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지 2달 뒤 가을 바람이 스산하게 불던 날 민호 씨는 막내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옆에서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고 민호 씨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지친 흔적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결심이 굳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도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지켜야 한다. 누군가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더라도 아이들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바람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그맣게 흔들리는 동안 민호 씨는 조용히 혼자만의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이젠 무너진 사랑이 아니라 남겨진 삶을 지키는 데 힘쓸 때다. 그의 인생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는 다시 서기 위해, 그리고 내 아이가 걷는 길에 더는 상처가 남지 않기 위해 흔들림 없는 한 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